네, 구글. 자, 주가 역사를 보시면 2004년부터 지금까지 한 35배 정도 성장을 했고, 최근 10년간의 S&P 수익률을 보시면 마소보다는 훨씬 못하죠. S&P보다 한 2배 정도 좀 높은 상대적인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회사의 분류는 테슬라와 비슷한 중기 성장주. 그러니까 기업이 아직까지는 고성장을 유지하고 있고 주주 환원은 하지 않는 그 단계의 성장주예요. 근데 이제 중기에서 후기로 넘어가는 약간 중후기 성장주에 가까운 주식이죠. 테슬라처럼 완전 중기 성장주는 아니고 이제 후기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 그러니까 주주 환원을 이제 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 중후반 중기 성장주. 중기 성장주 중에서도 좀 중후기 성장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섹터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고 뭐 또는 쌍방향 미디어 서비스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주요 비즈니스 모델은 광고죠. 구글의 매출의 거의 뭐 80에서 90%가 광고입니다. 그래서 광고가 주요 비즈니스 모델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이 광고도 단점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기업이라고 하면은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지 않을 걸로 착각하기 쉽지만 웬만한 무슨 그 식음료 저리가라 할 정도로 굉장히, 그러니까 레스토랑 뭐 이런 데들 경기 영향 많이 받죠. 그런데 그런 데들 저리가라 할 정도로 굉장히 경기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에 구글의 광고를 내는 애들이 어디예요? 바로 그런 기업들이잖아. 그러니까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기업들이 구글의 광고를 하니까 구글도 결국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호황기에 광고 수요가 증가하고 불황기에는 광고 수요가 감소한다는 걸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게 있는데, 앞에서 제가 마이크로소프트 얘기할 때 클라우드 서비스가 굉장히 주목받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구글도 미래적으로 봤을 땐 클라우드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시장 점유율 3위고 앞으로 더 많이 성장할 걸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클라우드 사업이 지금은 이제 아마존과 마소에 많이 밀리지만 향후 어디까지 좀 따라갈 수 있는가를 보는 것도 구글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주환원의 경우는 아직까지 이제 좀 애매한데 배당은 아직까지 하지 않습니다. 배당은 하지 않는데 자사주 매입은 꽤 적극적으로 해요. 그래서 2022년의 경우 자사주 매입 700억 달러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구글 C를 자사주 매입하기 위한 것도 꽤 있죠. 그것도 있고 뭐 시가총액의 거의 한 3% 정도, 그러니까 구글 AC 합쳐서 한 3% 정도 이상의 그렇게 자사주 매입을 3% 훨씬 넘는구나. 한 5에서 6% 정도. 전체 시가총액의 한 5에서 6% 정도 되는 그 자사주 매입을 하기 때문에 배당은 없지만 자사주 매입 금액은 꽤 적지 않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후기 성장주로 넘어가는 과정이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재무 건전성 간단하게만 보시면 딱 보시더라도 유동자산 대비 유동부채, 그 다음에 부채 대비 자본의 규모가 앞에 마이크로소프트보다도 훨씬 더 현금이 많은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통장에 있는 돈이 마이크로소프트보다도 더 건전해요. 그 다음에 재무 건전성을 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처럼 투자도 잘하고 그 다음에 자사주 매입도 잘하고 해서 결과적으로 들어온 돈 조금 남기면서까지 싹 다 잘 발라먹습니다. 원래는 2020년 정도, 2021년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순현금 흐름이 더 플러스였어요. 근데 2022년 다들 아시다시피 경기가 안 좋았죠. 그것 때문에 지금 거의 이제 제로에 수렴을 한 것이고, 원래는 현금을 더 많이 남겨먹던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빅테크들 기업 중, 그러니까 미국의 대기업 중에서, 테크 대기업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재무 건전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바로 구글입니다. 그리고 가장 적은 부채, 그 다음에 가장 많은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구글입니다. 다만 지금 오늘도 이제 좀 있으면 CPI가 발표가 되는데, 뭐 연간 6%, 7%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이런 환경에서 지나치게 많은 현금, 지나치게 많은 부채 대비 현금이 훨씬 많죠. 지나치게 많은 이 현금과 그 다음에 자본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무조건 좋은 거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이걸 안 하고 있는 게 어디죠? 애플이죠. 애플은 현금 안 긁고 있고 최대한 부채 내서 최대한 주주 환원하죠. 그게 왜 그래요? 현금 가지고 있어봐야 쓰레기 되니까. 부채는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시간 가면 부채가 쓰레기가 되니까. 지금 돈으로 빌려서 나중에 쓰레기가 됐을 때 갚아버리면 되니까 부채는. 그래서 애플은 현금을 최대한 안 갖고 있고 부채를 많이 발행해서 주주환원을 해요. 근데 구글은 재무 건전성은 높은 건 맞는데 너무 지나치게 이런 인플레이션 환경에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주주환원을 더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좀 보자면 아직까지는 앞에서도 보셨겠지만 93%의 점유율, 대체 불가능한 검색 서비스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 지금 시장 3위지만 향후 성장을 통해서 이익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또 구글도 굉장히 다양한 글로벌한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죠. 이런 게 장점이고 다만 위험은 광고 시장은 그 성장률 자체가 별로 높지 않아요. 그 다음에 앞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강한 경쟁자가 나오면서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클라우드 서비스 경쟁에서 조금씩 아마존이랑 마이크로소프트한테 밀리고 있어요. 이러다가 그냥 시장 3위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도태되어버릴 가능성도 있다. 그 다음에 다들 아시다시피 이 구글이 다루고 있는 거의 대부분이 정보잖아요. 그래서 이 반독점법에 대한 견제를 가장 많이 받는 기업 중이 바로 구글과 페이스북이죠. 메타. 그래서 구글은 이런 거에서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하겠습니다. 자, 그럼 목표 주가를 한번 보죠. 전문가들의 2028년 EPS 예상치는 $10 72%로 연평균 성장률은 15.9% 정도 됩니다. 근데 저는 그 광고 시장의 낮은 성장률을 감안했을 때 굉장히 합리적인 예측치라고 생각을 해서 요거를 그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8년 EPS 예상치는 $10 72센트, 그 다음에 그 이후에 EPS 성장률 한 13% 정도로 잡았을 때 적정 PER은 S&P의 16 곱하기 1.3 해서 20.8로 했고요. 그러면 2028년 적정 주가는 $223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할인율 11%로 끌어오는데 무위험 이자율이 지금 2028년까지 보기 때문에 조금 내렸어요. 3.3%에서 거기에 베타 1.09를 곱하고 구글의 가격 민감도죠. 그 다음에 배당은 없는 것으로 해서 11.05%의 할인율을 주었을 때 목표 주가는 얼마가 되느냐? 목표 주가는 $132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 $94 대비해서 안전마진은 한 30% 정도 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전마진이 있는 것으로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글의 주가가 지금 챗 GPT 사건 이후로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단기간에 10% 이상 떨어졌는데 제 개인적인 예상은 현재 가격은 시장 3위라는 프리미엄까지 생각했을 때 안전마진이 상당한 있는 가격이고 적절한 수익성과 안정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는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적합한 주식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챗 GPT 이후로 순식간에 가격이 13% 정도 떨어졌는데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 이 정도로 가격이 단기간에 급락할 정도의 퍼드는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챗 GPT 퍼드는 조금 과장되었다. 너무 좀 호들갑이다 라고 할 정도로 개인적으로는 가격이 급락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저의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든 구글이든 이 챗 GPT로 인한 영향을 크게 넣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단계에서 아무것도 없는 단계에서 그냥 단순히 뉴스만 보고 뉴스에서 막 챗 GPT 떠드는 것만 보고 이거를 기업의 펀더멘털에 반영하는 것은 조금 오버예요. 그러니까 너무 섣부른 대응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직 구글이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도 확실하지 않고 구글도 바드를 내면서 분명히 대응할 의사를 보이고 있고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어쨌든 최고의 검색 알고리즘 AI를 가진 것은 구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따로 향후 대응을 보면서 실제 시장 점유율 변화도 모니터링하면서 조금씩 반영하면 되지 현재 단계에서 이 뉴스만 보고 언론만 보고 반영하는 것은 너무 빠른 반영이고 경거만동이 될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지나친 퍼드에 의해서 주가가 급락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기업 가치는 그대로인데 주가만 하락을 했으니 안전마진이 증가한 거죠. 그래서 안전마진 30% 정도 되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시장 3위라는 프리미엄까지 생각했을 때 굉장히 안전마진이 있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AI 이제 열풍이잖아요. 이 챗 GPT로 인해서. 그래서 뭐 미국, 한국 할 것 없이 크게 상승 중이에요. 지금 한국 반도체 관련주들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엔비디아도 보시면 지금 뭐 아주 코딱지만큼 조정받긴 했는데 엄청나게 주가가 급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AI에는 GPU가 필수거든요. 그리고 GPU에는 고성능 D램이 필수죠. 그래서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수혜를 받고 있어요. 근데 한번 좀 생각을 해보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반도체 수요 증가가 무슨 어제 오늘 일인가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반도체 장기적으로 가능성 좋다는 거는 뭐 내일 아침에 해가 동쪽에서 뜬다라는 것만큼 당연한 거죠. 그리고 AI의 중요성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 뉴스에 막 오르내린다고 해서 갑자기 급등할 거는 아니란 거죠. 갑자기 급등할 건 아니다. 원래부터도 AI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당연히 필수였고 반도체 필수였다. 모두 알고 있었던 거고, 뉴스에 오르내린다고, 언론에 오르내린다고 급등할 이유는 하등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얘기해서 뭐겠어요? 이럴 때 뭐가 생긴다? 이렇게 열풍이라는 말이 불 때 거품이 생긴다. 단기적으로는 거품이 생긴다. 그러니까 미래 가치 대비해서 무조건 지금 가격이 낮다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런 붐을 타고 열풍을 타고 조금 원래 그 기업의 가치 대비 단기적으로 주가가 오버슈팅 되는 기업도 있을 수 있고, 또 이 기업들 중에서 정말로 비전이 있는 기업이 아닌 기업도 섞여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본인이 좀 솎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문제가 없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기업을 사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솎아낼 수 있는 기업이 그 능력이 없고 아직은 이런 기업들의 미래 가치를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면 이렇게 열풍이 불고 붐이 불었을 때는 어떤가요? 네, 단기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거품에 탈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냥 최근에 막 오른다고 언론에 나온다고 막 사람들이 좋다고 한다고 그냥 어떤 반도체 기업인지도 제대로 모르고 그냥 샀다가는, 이런 붐에 따라서 샀다가는 어떻게 된다? 딱 작년 메타버스 꼴 날 수 있다. 메타버스 때가 딱 이랬죠. 메타버스 관련 코인들, 메타버스 관련 기업들 다 붐 타고 폭등을 했었죠. 그 중에 바로 이 앞에 엔비디아도 그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메타버스도 마찬가지예요. 메타버스도 그다음에 AI도 고성능 반도체도 반도체 수요도 무조건 오는 건 맞아요. 오는 건 맞는데 단기 붐에 너무 편승하면 가능성이 별로 없는 기업, 그러니까 실제로는 좋지 않은 기업이나 또는 좋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미래 가치 대비보다 지금 당장 단기적으로 비쌀 때 살 수가 있다. 그래서 반드시 기업 가치를 평가해 보고 사야 하며, 이런 열풍에 함부로 올라타서 작년 메타버스 꼴 나지 말자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